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이제 개별적인 종목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소식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모닝 뉴스에서도 미국장처럼 종목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제당인데요.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옵티코어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3위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들 개장 전에 살펴보겠습니다. 권민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우크라이나에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이 몸값 수조 원대의 바이오 사업을 매각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며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옵티코어가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파커스가 690억 원의 서울 사옥을 매각하며 스튜디오 3익은 20억 원 규모 추가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군 파병에 이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서는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경고했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2달을 앞두고 나온 미국 정부의 초강수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퇴임하는 정부가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km의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준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에 대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 전선 동결뿐 아니라 향후 안보 구도의 변화까지 조건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철군과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비핵 지위 보장 등을 휴전 협상 개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다산네트워크스, 삼부토건, 현대에버다임, HD 현대건설기계 등 방산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6만 8천 원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종가는 6만 3,9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매각 추진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그린 바이오 분야 세계 1위인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합니다. 예상 몸값은 6조 원대로 올해 나온 인수합병 대상 가운데서 최대 규모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바이오 사업부는 그간 식품 사업과 함께 CJ제일제당의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위해서 매각 주관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은 식품 조미 소재와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그린 바이오 사업이 주력입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은 지난해 4조 1,34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3분기까지 이미 3조 원 넘는 누적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업계는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 대금으로 새로운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미국 냉동식품 2위 기업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해 미국의 식품 매출을 급증시킨 바가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의 주가 향후 매각 이슈와 함께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CJ제일제당은 6월 이후에 하락 추세로 기울어지면서 내려갔고 지난 2020년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24만 9천 원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서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틀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5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으로 어제 증시에서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동반 하락하자 루머의 최초 생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이 일제히 6에서 10%까지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고 이어 관련 내용 찌라시도 급속도로 유포됐습니다. 찌라시에는 다음 달 초 롯데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급유예 선언설과 유통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직원 50%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롯데그룹 측은 어제 낮 12시 30분경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이후에 롯데 계열사들의 주가가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매수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데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됐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업황 부진을 겪는 롯데케미칼과 면세점을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일부 계열사에서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루머 생선 유포자에 대한 적용 가능한 혐의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이 낙폭을 추스러 나갈지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옵티코어의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옵티코어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당 1,173원에 신주 852만 5,140주가 발행되고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SYB 조합입니다. 어제 이 소식에 시간을 거래해서 옵티코어가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커스의 사옥 매각 소식입니다. 헬스케어 디바이스 기업 파커스가 690억 원의 서울 사옥을 매각합니다. 이번 자산 양도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파커스의 전체 자산 총액의 58.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이며 매각 상대는 식품 수입 판매 기업 삼경FS입니다. 계약금은 140억 원을 계약 체결일인 지난 18일에 지급했으며 잔금 550억 원은 내년 1월 13일 지급될 예정인데요. 오늘장 이 파커스의 주가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삼익 소식입니다. 온라인 홈퍼니싱 유통기업 스튜디오 삼익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 자사주 취득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회사 측은 올해 누적 매출이 794억 원을 기록하면서 회사 설립 이후에 최고이지만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면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가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스튜디오 삼익의 주가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